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의 비전과 방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핵심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핵심 추진 과제 첫 번째,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 기술 확산 등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신기술을 인간 중심 사고에 기반하여 개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토양을 마련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제어하고 창조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속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담기게 되나요?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스스로 기존 구조를 파악하고 깨트리고 새로운 구조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통해 새 해결법을 스스로 유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등에 이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자기주도적 태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기주도성, 그 메타인지어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발적 목표 설정,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인식 설정 능력, 세 번째로 공존을 고려한 소통과 협업 속에서 이런 자기주도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과정 속에서 소통과 협업이 중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희가 이런 인재는 정말 미래사에 꼭 필요한 인재, 디지털 시민과도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시대에 이러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문성 신장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의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자, 그리고 교사의 역할도 당연히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교원 양성에 있어서도 그런 교육과정이나 콘텐츠가 많이 개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성 선생님이 관심 있는 분야잖아요. 교사의 역할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된다. 맞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촉진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촉진이라는 것 자체에 이제 지식적인 촉진도 있고 정서적인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의 전 과정을 같이 러닝메이트처럼 관리해주는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지식을 전수하고 주입하는 그런 교수자의 범위가 아니라 학습을 함께하는 동반자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과정 중심 평가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정형화된 콘텐츠를 이제 가르치고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단순히 그거를 아냐 모르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습 문제를 스스로 개척해가면서 이런 실행을 가기 때문에 이 과정 중심 평가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교사의 활용,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선생님들이 함께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얘기하는데,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 학생들 아까 자기주도성도 되게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아마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는 학생들과 교사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찾아가고 그 안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아마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의 이제 자율적 교육과정을 권장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역사회와 대학과 연계하게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5개 교회 미래형 혁신학교를 운영하였고 21년도에는 103개 교를
운영하였거든요. 이런 학교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 북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학교들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북유럽에 있는 혁신학교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면 지역사회에 직접 학생들이 발로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또 거기서 자기의 관심 분야를 진로와 연결지어서 개발하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육엔 학생의 학습자로서의 자기주도성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교육과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고 그 판단에 있어서 이런 학생들이 이런 판단을 연습하고 배워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중고에서도 물론 이제 대학이나 일반인 그리고 사회 분위기 유도의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는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하는 교육.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미래 인간의 공동체성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지한 철학적 고민도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저희가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무엇인가요? 예, 학교와 대학 등에서 인공지능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연구 역량을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재직자 재교육, 훈련기회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대라는 거는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학습 사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런 빠른 변화에 맞춰서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의 변화는 굉장히 크다. 그 속에서 각 연령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디지털 문해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문해력에는 사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고력 교육도 있어요. 그리고 소양 교육도 있습니다. 소양이자 역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이른바 평생학습 시대가 이제 실현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맞춰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성쌤이 조금 말씀을 더 해주세요. 뭐냐면 앞으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한번 예를 들어봐 주세요. 우선은 이제 대학을 이제 지금은 한번 졸업을 하면 이제 끝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대학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이런 AI 시대에서는 온 오프라인에서 언제 어디서나 수준별 AI 소양 함량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센터 등에서도 이런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을 연계한다는 거잖아요. 온라인에서는 제가 무크로 이제 상징되는 학생들을 대상, 물론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운영이 되지만 이제 K무크라는 사업이 운영이 된다고 해요. 거기에서 이런 AI를 활용한 강좌 또는 AI에 대한 강좌들이 운영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폭넓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문해력이나 리터러시 차원에서 생애 주기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근본의 문제는 교육의 질은 뭡니까? 교사의 질을 이제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있어서는 이제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연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이제 40대 이상의 교사들, 신규 교사들이 교대에서 배우는 교육대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과는 조금 달라야겠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AI 이런 강좌를 개설을 하고 이런 교육부나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 AI 관련 학과가 개설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AI 이제 인공지능 융합 대학원을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책임진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전문 교육기관 그리고 그 학과의 다양한 커리큘럼과 그리고 이제 물적 지원이 가능한 대학에서 강좌를 교사 스스로가 선택해서 듣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이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교육부에서는 18년부터 21년 사이에 이런 AI 교육을 주도할 핵심 교원 1만 명을 육성하는 그런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시대에 핵심 인재라고 하죠.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되는 아주 이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안들도 제시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 특성화고에서도 AI 융합형 학과로 이제 개편을 하고, 근데 영재 학급과 영재 학교에서도 AI 교육 활동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런 AI랑 이런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AI 관련 학과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복한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의 입장에서 행복한 고민이죠. 인공지능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보장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산업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배우는 학생들, 인재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인재 풀들을 살펴보면 AI를 보다 연구해야 되는 연구 인력들, 그리고 AI가 도입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전문가로서 실무자로서 활용해야 되는 인재들, 또는 교육 환경 속에서 AI로 활용한 교육, AI에 대한 교육을 할 이제 교육 인력으로서의 인재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AI와 접목된 산업 분야에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핵심 과제로 왔습니다. 기술과 결합한 교육. 저희가 기술과 결합한 교육. 이 부분은 우리 대성쌤이 조금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성쌤 같은 경우 빅데이터에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에듀테크라는 말도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이제 이 기술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기술의 앞으로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과 결합하는 교육은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이 되어 학생의 이런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이런 학습 목표 도달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교육을 뜻하고요. 크게 3가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학습자 중심 환경을 조성을 하고, 두 번째로 교육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세 번째로 학생 안전과 업무 효율화를 이렇게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시스템의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육 시스템을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든지 학교의 행정을 좀 경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 빅데이터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선은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이학습터라고 하는 이 전국 단위 이제 이런 학습 나라에서 개발한 그런 플랫폼에서 학습 진단이라는 그런 약간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학생들이 문제도 풀고 체크리스트를 하면 본인의 학습 이런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학습 태도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진단 분석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습자가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교육청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의 학습자들이 있어요. 그 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다는 게 이제 교육의 격차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 같은 경우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겠죠. 그건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언어 학습을 제공하는데 요즘은 인공지능 컨텐츠들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 컨텐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학교에 생활을 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최적화된 언어 학습을 먼저 선행적으로 시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용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정말 다양해지고 변화하는 이제 미래 사회 속에서 교사의 역할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폭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도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교사들이 또 힘든 이유가 있잖아요.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 직접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육 행정에 소모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 미래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 기술과 결합하는 교육에서 근데 이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취약계층이 발생을 하고 이런 기술 격차에 더욱 이렇게 소외되는 계층이 생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공교육에서 충분히 더 배려를 해야 되고, 여기 계획에 담긴 것처럼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장애 학생이라든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와 인공지능 활용된 교육이 좀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거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지식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그런 자신감들은 사실은 선수 학습과 이전 학년에서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과학 이런 교육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3학년 학생이에요. 2학년 때 배웠던 지식을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그럼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제 분석이 돼서 나와요. 그럼 학습자 스스로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선생님들도 우리 이 학생은 이런 부분이 더 보충학습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많이 아까 우리 대성쌤도 말씀해 주셨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많은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거. 또 우리가 아까 학생 안전에 대한 말씀도 해주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기에 감지하고, 요즘에 이제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이 그 스스로 딥러닝을 해서 이제 흉내를 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 폭력에 관련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자살 징후를 알 수 있다거나 이런 우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쉽게 빠르게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도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사실은 조금 근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성쌤 자율주행차가 주행하는 원리 알고 있죠? 예. 지능형 CCTV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포인트화로 합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이나 동작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학교 내 폭력이나 어떤 교통 안전과 관련된 초기 위험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의 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어렵죠. 실제로 요즘 스터디 카페 같은 데는 이제 들어가려면 안면 인식을 하고 들어간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부 계획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고, 단지 이제 교육부가 이런 방향을 제시한 건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디지털 의존성이 점점 강화되잖아요. 혹시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점점 발달하면 거꾸로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한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람 지능, 결국은 사람만이 갖는 그 지능의 개발은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고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100% 신뢰하고 의존하기보다는 그 기술에서 적정한 만큼을 활용하고
그 중심에는 인간을 있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나 뭐 학폭 이런 것도 하나의 도구로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거에만 의존하고 선생님과 학생 간 따뜻한 교류가 없다면 이건 거꾸로 학생들이 더 학교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 전문가들이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활발히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업에 갔는데, 에듀테크 기업에 갔는데, 그 기업은 교실에 있는 데이터를 다 취합하고 그 빅데이터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실의 온도, 습도,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응시하는 눈동자의 움직임, 그리고 그 제스처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하품을 한다든지 엎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무서운 말은 뭐냐면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는가, 어떤 학생이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 거 아닌가요? 인공지능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지금 중국에서 저도 뉴스에 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데 뇌파를 감지해서 아이가 딴짓을 하면 바로 어머니한테 핸드폰으로 이렇게 신호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나 사람의 통제를 하는 도구 혹은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수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앞으로 이런 요 교육 계획에서도 자꾸 인간을 강조하고 시대를 강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결합되지만 그게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딱딱한 주제이고 좀 어려운 주제인데 이제 3부작에 걸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생각거리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기술의 발전 정말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항상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 선생님이 좀 엔딩을 해주시죠. 엔딩 요정. 뭐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나요. 미래학자셨는데 미래는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꿈꾸는 미래 역시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단순히 기다리고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는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제가 좋아하는 장학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교육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